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가업 상속 공제 함정과 또 진짜 가업 승계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1편과 2편 통해서 우리 가업 승계 현실, 또 대표님들의 현 상황들을 조금 뭐 예리하게 사실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1, 2편 보시면서 아니 내가 아직 50대인데 벌써 승계를 준비해야 된다고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표님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랜 동안 경험하신 뭐 우리 박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 2편에서 50대 중반부터 시작할 것을 권해드렸고요. 저 역시 현장에서 그런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박사님 국가에서 이제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원 제도를 뭐 막연하게 그냥 믿고 미리 대비를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걸 이용하는데 제대로 또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업상속 공제 제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가업상속 공제 그냥 딱 듣기에는 이제 600억까지 예, 공제 한도가 있으니까 600억 이하인 회사들은 마음 편하게 우리 뭐 600억은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이제 이런 회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많은 대표님들이 가업 상속 공제 받으면 뭐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이제 그런 고객사들도 보시고 또 연구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상속에 관련되는 거는 상속 증여에 관련되는 거는 이제 상속 증여세법 이하고 이제 그 세법에 의해서 이제 그게 뭐 사전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 상속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그 갖춰야 될 요건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전후의 사정 보면은 한 10년, 15년 정도 걸려요. 다른 말로 전후로 표현하면 하면 네네. 예, 상속 시점에서 전 한 10년, 후 그렇죠. 10년이면은 사실은 세금에 걸려 있는 게 20년이라고 전후에. 그 전후에 20년은 뭐냐면 요즘 그게 조금 규정이 바뀌어서 7년 뭐 이렇게 5년, 예, 5년 최근에 이제 5년으로 단축됩니다만은 네네. 그게 이제 법상으로 이제 그 10년, 5년 단축되는 거는 너무 지루하고 길다. 다음에 현재의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변화가 심하고 다음에 기술 혁신이 빠른데 그다음에 이제 그게 그 너무 길지 않느냐는 것들 때문에 거리가 많아서 좀 줄용은 되어서 요즘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만은 뭐 공제 금액도 높아졌고 여기서 우려할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게 나는 뭐 거기 공제 다 받고 나면은 세금에 대해서는 자유롭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항상 복병이고 복병. 이게 그 야전 이제 전투 가면은 매복한 병사들한테 조심해야 된다고요. 이게 세금도 매복이 많아요, 매복이. 그래서 완전히 그게 그 세무 문제가 해결돼 정산될 때가 이제가 상속의 그게 그 세금에 대한 계산이 종료된 시점이고 그 사이는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진행 중이라는 얘기는 매복도 있고 그다음 함정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나 이해를 잘못해서 관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법리 해석을 못해서 안 해서 그냥 나중에 우리 말하면 뒤통수 맞는 경우는 많아요. 그래서 법상으로는 뒤통수 때리는 거 아닌데 본인이 몰라서 이 그 당한 거를 뒤통수 맞았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많아요. 내가 그게 그 세무에 관련되는 실전에 들어보면 왜 그럴까요? 세금을 우선은 한도의 범위 들어오면은 가볍게 생각해. 아, 그래서 세금을 무시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무시해서 간과해도 되지만은 그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때 그는 이제 그 회사에 대한 그게 그 장부들, 그다음에 요건들을 다 맞는지 갖추어서 이제 그게 그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건 강의는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항상 관련되는 내용을 몽땅 들고 가서 세무 전문가한테 특히
상속 증여 전문가한테 가세요. 세무도 요즘 전문가가 많아요. 그러니까 법인세 전문가도 있고 소득세 전문가도 있는데 법인세 소득세 전문가보다는 상속 증여 전문가한테 찾아가는 게 정확하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한테 지침을 받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우선은 찾아가는 게 좋아요. 자기가 자만하지 마시고 찾아가라.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게 자기가 현실에 처한 상황을 얘기를 잘 해서 그분들은 대행하는 분들이 직접 하는 분 아니잖아요. 그 상담하신 분은 대행하시는 분이고 도와주시는 분이지 그게 실질적인 대행 일은 본인이 하는 거죠. 그분들은 대리하는 거지. 세금 납부할 때 본인이 납부하지 대리는 납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내가 과거에 보면은 그냥 세무사가 다 하는 걸로 알고 너가 다 해. 뭐 그럼 돈은 누구 냅니까? 아, 내가 주면 되지. 그러면 내가 한마디에 아깝지 않으세요? 아깝지. 그러면은 이제 그게 제대로 맡기고 제대로 설명을 해주시라. 그냥 맡기면 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요건들이 이 까다로워요. 우리나라 요건들은. 그래서 사전 요건 잘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제가 신문기고에 상속 증여 관련해서 한 30편 신문기고 했어요. 신문기고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겁을 많이 내면서 준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틀리고 난 다음에 강도야 하면은 아무런 의미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전에 단속을 해야 되는 거. 단속은 뭐냐면은 문단속, 집단속 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은 세무단속에 세무단속. 세무단속은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한계점이나 문제점이 뭔지, 그 다음에 사전에 준비할 요건이 뭔지를 잘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최근에 이런 경우 있어요. 지금 이거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들으시면서 소란이 생각할 수 있어요. 일자기전. 우리나라의 그 세법상으로는 90일 얘기 나오잖아요. 90일. 90일을 무슨 어떻게 기술 90일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달력을 보면 30일 나오잖아요. 뭐 90일이라는 얘기는 3개월 얘기하는 거예요. 일수로 90일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분이 세법상으로는 3개월 하니까 90일 생각했어요. 그럼 맞잖아요. 세법상 3개월 90일이고. 근데 이제 밑에 실무자들이 3개월 하니까 30일 하니까 92일 생각한 거예요. 이틀 늦게 세금을 냈어. 그 이틀 늦게 세금을 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상류증여세법상 혜택을 전혀 못 받아. 그 가압상속 공제를 못 받아. 못 받으려면은 법인세법으로 이 돈을 내야 돼요. 세금이 아마 300억인가 더 내야 된다는 그런 알른 소리를 내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쉽게 생각하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 아마 조사 심판원에 가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법이 어렵고 까다로울 만큼 알면은 쉬워요. 근데 알면은 쉬운데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아는 것하고 전문가가 여러분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해서 가르쳐주는 거랑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 이 듣고 계시는 경영 여러분 세무사 시험 공부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세법을 세무사 시험 공부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 사례 예규가 많아요. 그러 많고 실질적으로 세법상에 이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은 예규를 만들어야 되죠. 질의해서. 국세청의 그 질의는 누구가 합니까? 일반인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다 세무사가 논리 정연한 얘기를 꺼내서 이게 받아들이면 뭐예요? 예규를 바꾸는 거죠. 그 예규를 바꿀 정도의 전문가의 역할을 무시하지 마시고 잘 듣고 여러분이 처하는 상황에 잘 이게 적응하는 것이 조세에 대한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조세 함정은 국가가 함정 만든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 모르니까 함정이죠.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이게 시골에서 놀이를 많이 놀이를 해요.
그러면 겨울에 이제 이 겨울이 빠지면은 양말도 젖고 옷도 젖고 어머니도 혼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관상으로는 얼음이 얼어 보이는데 들어가면 빠진다고. 그럼 그 똑같이 세법상의 외관상으로 문제가 없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 못하면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모르면 그럼 알아야 된다. 누구가 알아요? 여러분 사업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하시고 세무는 전문가한테 맡겨서 해안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진짜 이 가업 상속 공제 제도 중에서 지금 점점 이제 그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게 그 중에서도 사전에 미리 해드린 이제 증여 특례거든요. 이게 이제 과거보다는 지금 뭐 3배, 5배 이렇게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세무적인 이제 이슈도 많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저희는 이제 주로 구독자들이 이제 의뢰를 많이 하시는데 이미 증여 특례 신고를 하고 세금 내고 이제 몇 개월 후에 또 혹은 또 1년 후에 이게 추징이 나오는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를 이렇게 대충 하셨을까는 좀 그런 마음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증여 특례를 일반 세무사님들, 특히 이제 기장 세무사님들이 기장이 전문이신데 증여 특례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해보신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이제 올해가 이제 300건이 지금 넘은 거고 그 전에는 처음엔 막 1년에 7건, 뭐 몇십 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해본 분이 없는데 안 해본 분이 한다는 거는 그 규정만 보고 하면 함정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더 전문가들에게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가업승계를 적어도 뭐 증여특례 신고를 뭐 몇십 번 이상은 해봐야지 이게 이제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본적인 것도 체크 안 되는 것도 제가 많이 봤고,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말 최고의 회계법인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 증여특례를 저희한테 검토를 요청하셨어요. 그러면은 세무 부분에서는 저희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잖아요. 또 최고의 이제 회계법인, 세무법인들이니까.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증여특례는 본인들이 전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근데 저희가 이제 검토해 본 결과로는 사업무관 자산 비율이 한 30% 정도였는데 아까 이제 박사님이 잠깐 말씀하신 그 사업무관 자산 중에서 현금성 자산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데 아까 왜 90일이냐 92일이냐 요것 때문에 인정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모르시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하니까 30%나 되는 거예요. 30%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무관이 30%나 되냐니까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30%가 높아서 그러냐 낮아서 그러냐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높은지 낮은지도 일반인들은 한 번도 일반이 아니라 세무사님들도 증여특례를 많이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보통 10% 이내로 다 합니다. 예, 10%가 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5%, 3% 실제로는 뭐 아예 0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 아시니까. 예, 그래서 진짜 오히려 이런 전문가들이 저희보다 세무 지식이 뛰어나지만 증여특례 경험이 없으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느꼈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게 박사님 말씀이 너무 딱 정확한 표현이세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 국가의 제도는 많은 그러니까 뒤통수 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이제 황당한 일을 겪게 되지 않나. 그래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찾아가셔서 정확하게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증여 특례를 또 상속공제를 받고 나서도 또 쉽지는 않잖아요, 박사님. 그래서 기업별로 증여 특례가 유리한 회사도 있고 또는 또 이제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있습니다. 예, 박사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제도를 활용하면 괜찮은 회사 아니면은 그런 게 좀 안 맞는 회사도 이렇게 있나요? 그래서 그 특례에 관련되는 이제 상속증여세법, 제가 상속증여세법 감면 방안 관련된 논문을 쓰면서
특례 관련되는 통계자료를 이제 거기 꺼내 보니까 이 특례를 받는 회사 수가 적었어요. 최근에 좀 늘어났는데 그때 제가 통계자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생각보다 특례 혜택을 받는 기업 수가 적네라고 얘기하는 그 다음 날 신문에 이게 그 상속 공제 특례에 대해서 이제 그게 생각보다는 적다. 왜 그런가? 이 여러 가지 뭐 이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거는 특례에 대한 거는 회사가 이제 그게 그 특례에 적용이 되는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왜 특례 제도를 줬을까요? 정부가 특례 주는 정책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부는 혁신적인 기업, 다음에 뭐 기술 혁신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노하우나 어떻든 그런 특허나 아니 이런 거를 통해서 산업에 대한 발전의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 발전을 하고 혁신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그런 목표 지향적인 기업들한테 특례를 준다고요. 그래서 특례의 대상의 첫 번째 요건은 느긋한 중소기업 특례 대상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느긋한 중소기업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혁신적인 마인드가 없고 범용된 기술로 그냥 먹고 사는 이 기업들은 특례 대상이 안 돼요. 그러면 특례 대상은 기술 혁신이나 어떻든 이제 그 신발끈 메워놓고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열심히 뛰는 기업들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특례에 대한 우리가 지금 그게 생각을 첫 번째로는 정부의 정책 목적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정부의 정책 목적성은 혁신하라는 얘기인데 혁신 안 하는 느긋한 기업들 줄 리가 없죠. 두 번째로는 혁신하는 기업들은 기술 혁신도 하지만 모든 혁신, 경영 혁신, 조세 혁신을 다 합니다. 해서 그분들이 이제 그게 그 특례를 받는 거죠. 해서 회사 상장도 여기 그 거래소 한국 거래소도 특례 상장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도 기술 혁신하는 기업들 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승계를 앞둔 중소기업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해당 사항이 없어 해서 특례가 있으나 마나라고 이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목적성에 맞춰서 기술 혁신을 하면은 특례를 저기 그 적용을 받아서 조세 절감을 확 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세법의 구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세요. 세법 구조에 대한 이해가 왜 필요하냐면은 세무상 이 세법을 왜 이런 얼개를 갖고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 이해는 CEO 여러분께서는 안 해도 되겠지만은 기초 개념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이 세법상으로 이게 그 세무에 대한 그 조세의 그 조정이라든지 세무 조정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업체들이 방만 경영하지 말고 다음에 제대로 된 사업을 운영하고 두 번째는 분식이나 편식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라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이제 그게 그 CEO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우리말로는 헛발질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헛발질은 무슨냐면은 조세 절감을 염두에 두고 하는 행위가 다 조세 정의에 다 원칙에 어긋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세 정의 원칙에 어긋나면서 이게 그 조세 절감을 하려니까 그게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뭐 답답하니까 이제 그 세무 상담 받으러 가는데 그때는 늦었다고. 그래서 이게 그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상속도 계획된 상속, 기획 상속을 하듯이 세금도 지금 특례 상장뿐만 아니라 이제 그게 사전 증여, 사후에 대한 요건 이런 부분들도 기획된 증여, 기획된 상속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은 상속이라는 얘기는 이제 선대가 돌아가셔야 상속이 개시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거기 그 죽기 전에
미리 프로그램을 짜보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상속을 어떤 절차를 밟게 될 것이 사전에 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 경영자들은 상속 얘기 나면은 내 죽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기분 나빠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받아들일 거는 죽음에 관련되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이거는 이번 시간 주제하고 달라지지만은 죽음은 누구한테 다 오는 공평한 일입니다. 시간이 짧으냐 늦으냐 차이지. 그러면은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 준비는 세 가지가요. 자기의 건강에 대한 준비를 통해서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요즘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이슈되는 얘기도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그동안에 운영했던 재산에 대한 정리정돈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족한테 피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족한테 피해 준다는 얘기는 내가 그 사후에 상속 정리하려 보니까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이제 그 CEO 중에서 이제 그 우리 세대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위에 분들 세대는 70, 80 되신 분들은 부인이 그게 2명인 경우 많아. 그 부인이 2명인 경우인데 본부인은 호조상의 부인인데 둘째 부인은 호조상의 부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 돌아가셨어. 그러면 호조상의 부인이 아닌 분들도 그분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그 나중에는 법적인 문제로 가면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속 증여에 영향을 안 받습니까? 영향 받죠.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우리 그 세무상의 문제까지 다 이제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은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알면은 그때 가서 하겠지만은 내 무덤에 침을 뱉을까? 뭐 그다음에 죽기 전에 내가 얘기를 할 수 없어 하면은 어려워져요. 그러면은 그거는 나중에 개인적인 아주 이게 사소한 문제지만은 세계의 문제는 그 용납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그 얘기를 해줘야 나중에 그 얘기는 자식한테 할 수 없어요. 하지만은 세무 상담하는 사람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 세무 상담하는 사람들은 이 그 제일 원칙이 있어요. 절대로 기밀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상담 받고 다른 데 가서 얘기 안 한다고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다 얘기해라. 그래야 정확한 조세 계산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네. 이게 뭐 가업 승계도 사실은 상속 증여가 이제 기본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세 차례 걸쳐서 가업 승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 윤병섭 박사님하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업 승계를 이제 고민하는 대표님이라면 오늘 이 시점에서 반드시 스스로에게 좀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면 어떤 질문을 좀 스스로에게 해봐야 될까요? 이게는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상속 준비를 진정을 하고 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내가 이게 준비하고 있다 하면은 만족하는데 글쎄 내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그 상속 준비에 의지나 생각이 없는 얘기죠. 그 다음부터는 진도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마음가짐이 내가 상속 준비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할래의 문제는 상담을 받아서 방법을 찾으라. 세 번째,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준비가 다 끝났으면은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각오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게 세무상의 문제에서 이제 그게 오는 한계들, 어려움들을 이런 숙제들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네. 우리 이제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 기업을 오랫동안 연구하셨고 또 실제도 그런 고객들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 지금 저희 정일 가업승계 영상을 보고 있는 오너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승계와 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동전의 양면 관계다. 그러면 동전의 양면 관계라는 것은 분리할 수 없다. 동시에 간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네. 같아요. 아, 그 승계는 뭐 이게 세금 없이는 어렵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우리 대표님들 많이 오늘 이제 세 차례에 거친 이 뭐 강의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저 영상 통해서 그동안 상속에 대해서 승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하신 분들은 좀 뜨끔하실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 같고요. 상속에 대해서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 근데 아까 우리 승계에서는 55세에 말씀하셨거든요. 이 상속도 그 가장 좋은 타이밍 그쯤이 될까요? 상속 관계는 이제 그게 그 사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뭐 80세까지 살다 죽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회사에서 그 일을 하다 보면은 그게 중간 정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퇴직금도 중간 정산해주고. 근데 지금 현재 CEO 여러분께서는 가정을 여러 가지 가정을 할 수 있으면은 지금 한 60 넘으시는 분들, 70 가까이 되신 분들은 중간 정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그 올 연말이면은 올 연말 시점에 내가 상속세를 낸다 그러면은 얼마를 낼 것인가. 그 다음에 뭐를 내가 이게 그 챙겨야 될 것인가. 해보시면은 그럼 상속세가 많네 적게 판단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그러면은 내가 조세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상속세를 적게 내는 방법이 뭐지? 또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연말에 중간 정산을 한번 해보시면은 내가 지금 이게 과다네, 과소하네, 아니면 대안이 뭔지 이런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중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박사님이 1, 2, 3편에 거쳐서 아주 우리 대표님들께 도움되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게, 빨리 손을 놔라. 그래서 들으시는 대표님들이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우리 기업을 영속적으로 갈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 또 다음번에도 또 우리 대표님들께 도움되는 이런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 찾아뵈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